안녕하세요. 8월에 정년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정년을 축하드립니다. 정년하시고 우리 이제 몸은 골병 들었잖아요.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해야 돼서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할까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산업재해는요, 일하다가 일 때문에 생긴 게 산업재해고, 이것을 우리는 산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재에는 업무상 사고가 있고, 업무상 질병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는 사고성 질병, 직업성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골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골병에 대해서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하는지, 자, 보도록 할게요. 보기 전에 하나 우리 산재 신청에 관련된 오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퇴사한 사람도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3년 안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산재는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 누가 하냐? 내가 산재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산업재해보상법 신청 절차를 좀 볼게요. 산재 신청은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진단을 받지 않고 그냥 매일같이 병원 다녔다라고 해서 진단이 나오지 않는데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요양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승인 절차를 걸치고 또 불승인이 나게 되면 재심사 청구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산재 신청 서류를 그러면 어디서 받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근로복지공단에 1588-0075로 전화하면요. 자세하게 서류도 팩스로 보내주고요. 우편으로도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꼭 기록해놨다가 꼭 전화하시면 되고요. 산재 신청서를 두 가지의 서류를 받을 거예요. 뭐냐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줄 거고 요거는 그냥 거기에 써 있는 대로 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이런 거니까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또 하나 서류를 줄 건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쓰는 게 아니고요. 의사가 쓰는 거니까 내가 진단받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니 소견서 한 장 써주세요 라고 하면 써줄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써주게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재해 발생 경위서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골병이 들었는데 이 골병이 일하다가 일 때문에 생긴 골병이다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잘 승인이 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산재 신청, 골병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8개월, 9개월 만에 승인이 났는데 지금은 3, 4개월 만에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한번 오늘 잘 쓰는 법을 한번 볼 테니까 잘 기록해놨다가 경위서 쓰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재해자 정보를 써요. 요거는 아주 쉬워요. 그쵸? 이름, 나의 이름, 나이, 키, 몸무게, 뭐 사고 이력 이런 것들을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및 과거의 직업력을 쓰면 돼요. 몇 년, 우리가 왜 요즘에 그 정보로 인해서 학교들을 자주 옮기잖아요. 그러면 옮길 때마다의 그 학교를 쓰면 됩니다. 몇 년도 몇 월에 성남에 있는 중학교에 입사했고 몇 년을 근무했고 두 번째는 다른 학교에 어떤 학교에 가서 몇 년을 근무했고 이런 직업력을 쭉 쓰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업무 특성을 볼 거예요. 요거는 다 비슷하고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은데 뭐냐면 하나하나씩 보면 고용 형태, 우리는 학교 비정규직이고 교육 공무직원이다. 근무 형태는 고정, 주간 업무. 주간 업무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 요거는 뭐 8시에서 4시도 되고 7시 반에서 3시 반도 되고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이 내용은 다 똑같이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됩니다. 휴식 시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뭐 1회 20분일 수도 있고 없으면 없다. 아니면 30분이면 30분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되고 직무 자율성, 정해진 휴식 시간 외에는 모두 작업한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재발생 경위를 쓸 거예요. 재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진단서에 써 있잖아요. 진단서에 써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쓸 거는 내가 이분은 어떻게 썼냐를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거거든요. 2003년도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위탁급식을 하는 성남중학교에 입사했다.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학교에 재입사했다. 몇 년을 근무했다. 일을 하던 중에 손가락, 손목,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이 왔고 그래서 한의원도 갔고 물리치료도 했고 약을 복용했고 일을 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쓰면 되고요. 또는 또 이렇게 썼어요. 자,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정형외과를 갔고 선생님이 1번, 3번, 5번 우측 손가락이 아프니 치료를 꾸준히 받아라 라고 했고 그 두 번째는 통증이 심해서 병형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수술 요법이 필요하다. 계속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 내가 병원을 가면서 어떠한 의사 선생님이 한 주고받은 내용들 이래서 되게 아팠다. 이렇게 일을 했더니 아팠고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아픔을 참으면서 병원을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같이 쭉 적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업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적을 거예요. 이 업무 내용은 내가 다닌 학교의 작업 시간, 작업량, 작업 인원이 몇 명인가를 쭉 적을 건데, 자, 이분은 이제 3번의 학교를 옮겼고, 첫 번째 성남에 있는 학교에서는 8시간을 일을 했고, 1,800명의 인분을 10명이 했다라고 적었어요. 이거는 내가 다닌 학교의 인원이나 명수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용인 학교는 800명을 6명이 했다. 하남에서는 962명을 8명이 근무했다. 이 내용의 업무 내용을 적었어요. 또 하나 작업 순서를 적을게요. 작업 순서는 검수, 전처리, 조리 및 치사, 배식, 세척, 정리 및 청소 등의 6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작업 순서를 적었어요. 요거는 거의 다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인원 배치를 적을게요. 인원 배치는 성남에 있을 때 학교의 인원 배치, 그 다음에 용인 학교에 있을 때 인원 배치, 하남 학교에 있을 때 인원 배치를 각각 적으면 되고요. 성남에서는 조리사 1명과 조리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밥, 국, 반찬 이런 작업들에 5개 작업 단위로 나뉘어져 일을 한다. 또 하나는 각 담당별로 전처리, 조리, 치사 등 작업을 동시에 수행했다. 그 다음에 이 학교는 매일 같이 순환 배치됐다. 학교마다 조금 다르죠. 어느 학교는 일주일마다 돌아가는 학교가 있고 한 달마다 돌아가는 학교. 대부분은 뭐 너무 과하니까 일주일에 이제 하루 단위로 이제 옮기긴 하는데 요거는 이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순서 배치로 일했는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 시간에 대해서 적을게요. 내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대별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적으면 돼요. 7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검수를 하기 위한 출근 작업 준비를 했어요. 이 학교에서는 소독 발판에 소독약을 했고 빨래 널기를 했고 조리 도구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쌀을 날랐고 물을 받았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또 하나 8시에서 8시 반은 검수 작업을 했다. 그쵸?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끝나고 12시 20분에서 30분 1시간 10분 동안은 배식을 했고 이 학교는 점심시간이 35분이네요. 그쵸? 점심 및 휴식 시간을 진행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시 반에서 4시까지는 샤워 및 뒷정리를 했다. 요거는 퇴근할 때까지의 작업 시간을 쭉 적었습니다. 작업 시간을 봤다 하면 이제 작업 내용을 볼게요. 작업 내용은 몇 킬로의 물건을 얼마만큼 옮겼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적을 건데 자, 검수할 때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검수할 때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몇 킬로짜리를 어떻게 옮기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적으면 돼요. 양파가 몇 킬로를 들어왔고 고기가 몇 킬로를 들어왔고 이거를 바트에 담아서 또 몇 번을 냉장고로 옮기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으면 되고 또 전처리에서는 나물, 과일 이런 것들을 세척하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육류를 세척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조리를 볼게요. 조리에서는 무침, 볶음, 튀김, 구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같은 경우는 몇 킬로를 가지고 와서 매일같이 양념을 버무리기를 한다라는 것들. 요런 이제 사진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 자세히 공단에서는 아, 이렇게 일하는구나 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치사에서는 밥을 할 때 밥을 하게 되면 그 밥파트 하나에 몇 킬로짜리를 몇 개 정도를 매일같이 한다라는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식은 몇 시간 동안 서서 매일 집게나 이런 것들을 쥐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주고 있다. 이런 것도 사진이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 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청소. 여기는 청소는 바닥, 냉장고, 소독고, 더메이터, 후드부터 바닥 전체 이런 청소를 매일같이 어떻게 청소한다라는 작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적으면 됩니다. 중량물 취급은요. 양념 같은 경우는 식용유, 간장, 고추장은 15에서 20kg짜리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쌀은 뭐 10kg, 20kg짜리 쓰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작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작업 도구를 볼게요. 작업 도구는 급식실에 있는 작업에 관련된 도구를 모두 적으면 돼요. 모두 적을 때 거기에 이 작업은 몇 킬로다. 그 다음에 얼마의 크기다. 라는 내용들을 같이 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분은 손가락에 관련된 진단을 받았고 손가락에 관련된 부담 작업을 좀 더 자세히 적은 거예요. 이분은 손가락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어깨가 회전근개 파열이 났다라고 하면 어깨 작업에 부담 가는 이런 작업들을 좀 더 자세히 적을 거고 내가 허리 디스크 파열이다 라고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이런 작업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적을 건데 자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분은 손가락에 관련된 진단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부담 작업을 적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항상 물기가 묻은 고무 장갑을 착용한 채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운 손으로 식자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가락에 힘을 주고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 손가락에 무리가 갔고 그 다음에 집중적인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 부담 작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 또 하나는 찬물과 뜨거운 물을 왔다 갔다 반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손가락에 부담을 많이 주었다라는 내용들을 적은 거예요. 그럼 어깨에 관련된 예를 하나 적으면 우리가 왜 큰 솥에다가 고기를 몇십 킬로짜리를 이렇게 넣고 양념을 버무려서 큰 주걱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을 때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 사진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부담 작업으로 적으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정말 무리가 가겠구나 라고 해서 공단에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담 작업을 한 번 더 적으시면 됩니다. 자, 입증할 자료는요. 처음에 가면 초진 기록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초진 기록지, 그 다음에 진단서, 그 다음에 작업 사진과 영상, 그 다음에 수술하게 되면 수술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진은 뭐 꼭 나를 찍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비슷한 동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자, 손가락에 사진이, 이미 퇴사하셔서 사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기는 해요. 손가락 사용하는 뭐 칼질하는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 동작의 사진, 그 다음에 어깨는 뭐 이렇게 고기를 젓는 사진, 뭐 이런 등의 이런 사진이 필요한데, 퇴사하시면서 사진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미
공단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사진들이 다 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꼭 사진이 없다 해도 그냥 요 내용만 자세히 적어서 하면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꼭 승인이 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한 내용을 꼭 귀 기울여 주시고 퇴사하셨더라도 꼭 산재 신청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